자, 그러면 인플로이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자, 미리 이제 백업해 놓은 거를 여러분 이제 파일을 복사를 해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복사 해 가시라고 여기 요거죠, 요거. 요 내용입니다. employee.zip을 복사해 가시는데 이 복사해 가셔서 D 드라이브든 C 드라이브든 루트에 잠시만요.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루트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거 좀 제거를 좀 하고요. 자, 그 D 드라이브에 요거 지금 이제 그 employees라는 폴더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압축 그 파일을 여기 이제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이제 푸실 때 다른 경로에다가 압축을 푸시면 너무 깊이가 있는 경로에다가 넣으실 때는 어디에 압축 풀었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C나 D 드라이브의 루트에다가 뭐 테스트 DB도 괜찮고요. 임의로 이름 하나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플레이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압축을 푸세요. 저는 이렇게 압축 풀어 놓은 거를 복사해서 employees라는 요 폴더 안에 보시면 이런 이제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 루트에 D 드라이브 루트에 자, employees라는 DB 압축된 것을 풀어 놓았습니다. 자, 다시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는 분들을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employee.zip을 압축을 푸세요. 그러면 employee.zip 압축 푸시면 employee라는 폴더 나오죠. 그 폴더를 복사하셔서 D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D 드라이브 루트에 보시면은 요 employee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죠? employees. 요 안에 보시면은 요 더블 클릭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SQL로 끝나는 이렇게 이제 백업해 놓은 DB를 백업해 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employee DB를 복구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일단은 탐색기에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도스창을 띄운다 그랬죠. CMD에서 도스창을 띄우시고 도스창에서 D 드라이브의 employees 폴더로 이동을 하세요. CD 한 다음에 D 드라이브 employe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dir 명령 줬을 때 이렇게 자 탐색기에서 보는 이 파일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MySQL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MySQL 이제 CRM 뭐죠? 자, 그 MySQL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MySQL 띄우고 빼기 유저 자 띄우고 유저 아이디는 루트다 이 뜻이고요. MySQL 빼기 U 띄우고 루트 자 빼기 P 하신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면 엔터 패스워드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패스워드 우리가 똑같이 1, 2, 3, 4를 사용하기 때문에 1, 2, 3, 4 하시고요. 엔터키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자, 이렇게 도수창이 출력이 됩니다. 도수창이 출력이 됐죠, 그죠? 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the MySQL Monitor 해서 Your MySQL Connection 뭐 해서 뭐이 나오고요. 서버, MySQL 서버 버전이 8.0.3 RC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커뮤니티 서버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됐죠? 여기서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혹시 employees라는 DB가 있으면 삭제하려 했는데 아직 삭제 안 됐는지 확인 먼저 하고 갈게요. show 명령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시즈 복수형으로 데이터베이스 명령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실 때는 show 데이터베이스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엔터키를 땅 때리세요. 자, E로 시작하는 employees라는 DB가 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거하고 일치되진 않아요. 뭐
똑같은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나 뭐 퍼포먼스 스키마나 MySQL이나 이런 것들은 뭐 JSP 북DB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동일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하고. 자, 요렇게 쇼 데이터베이스 했는데 혹시나 인플로이스라는 DB가 있다 하면 드랍 띄우고 데이터베이스 띄우고 인플로이스 해서 엔터키 해서 DB 지우시고 쇼 데이터베이스 다시 확인하셔서 인플로이스 DB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예, 여기까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 소스라는 명령인데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고요. 예. 자, source 소스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employee.sql이죠. 예. 요거 소스 뒤에 employees.sql employees.sql 콜론 세미콜론이죠.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 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러면 뭔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소스 source 띄우고 요거 그대로 employees.sql 엔터. 세미콜론 엔터. 마지막에는 문장 끝날 때는 세미콜론 넣죠. 지금 뭔가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게 대장이고요. 나머지 요 대장을 따라가는 부하들이 있어요. 대장부터 해서 부하들까지 여기 안에 SQL 문장이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DB를 집어넣는 거예요. DB부터 테이블 안에 복구시키는 겁니다. 백업했던 거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Employees라는 DB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고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자료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스 모드에서 왜 MySQL을 실행을 했냐면 얘가 파일 한 개짜리면 워크벤치에서 그냥 불러버리면 다 끝나는데 이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고요. 워크벤치에서 이게 실제 데이터의 경로까지는 못 잡아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실제 이제 CUI 혹은 CLI라고 그러죠. 도스 창으로 MySQL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하는데 접속하기 전에 MySQL 클라이언트로 서버 접속하기 전에 먼저 경로를 이 인플루언스라는 백업 파일들이 있는 SQL 파일들이 있는 폴더로 이동했죠. 경로를 이동했기 때문에 MySQL 클라이언트로 서버를 접속을 하고 소스 명령 줬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에서 데이터를 찾느냐면 D드랍의 루트에 있는 인플루언스라는 폴더에서 이 employees.sql에는 백업 파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경로가 엉뚱한 대로 되어 있으면 얘를 못 불러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도스는 띄우고 뭐 드라이브 경로 바꾸고 인플로이 이제 압축 그 파일을 압축 푼 그 폴더에 이제 경로를 이동시키고 뭐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오케이 뜨면서요. 작업이 지금 아직 되시는 분인데 기다리시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MySQL 프롬프트, 요거 MySQL 프롬프트입니다. 그죠? MySQL 프롬프트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도스 창이지만 이게 도스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도스 이 안에 있는 이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SQL 꺽쇠 갈로 이게 MySQL 프롬프트인데 여기 뜨면요 MySQL을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MySQL 클라이언트 빠져나가는 얘기는 서버 접속을 끊는다는 얘기죠.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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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엔터. 그러면 MySQL 프롬프트가 다시 도스 프롬프트로 바뀌죠. MySQL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도스 프롬프트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스 창도 닫고 싶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도스 창 닫는 것도 exit, exit,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되셨으면 자, 요 탐색기 요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탐색기도 이제 닫으시고 자, 워크벤치로 가세요. 워크벤치 실행 안 하시면 워크벤치 실행하시고 워크벤치로 가세요. 가시고 워크벤치 실행이 지금 새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인플루언스라고 뜰 거고요. 저처럼 워크벤치를 이미 실행해 놓고 방금처럼 복원 작업을 하셨으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새로 고침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플루언스라고 딱 뜨죠. DB는 DB명 앞에 요 원통 모양 아이콘이 뜹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요 DB 인플루언스라는 DB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인플루언스라는 DB를 앞으로 내가 쓰겠다. 이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쓰겠다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해주는 명령이 use라는 명령입니다. use 하시고 employees 세미콜론 해서 컨트롤 우리가 워크벤치에서 한 문장 커서가 있는 한 문장을 실행할 때는 단축키가 뭡니까? 컨트롤 엔터죠, 그죠? 컨트롤 엔터 하시면 use employees 하시면 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쓰겠다 하기 때문에 요 좌측 창에 스키마 요 항목에 employees가 볼드처럼 굵게 이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자 show tables 해서 테이블 목록 한번 볼게요. 테이블 목록 컨트롤 엔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테이블 목록을 띄워줍니다. 자 옆에 이 내비게이터 창에서 테이블 목록 보시려면 인플루언스 밑에 삼각형 이렇게 있고 테이블스 돼 있죠. 요 삼각형을 테이블스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쫙 펼쳐집니다. 요 이름하고 똑같죠. 디파트먼트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밑줄이 여기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디파트먼트 EMP 디파트먼트 매니저 다음에 디파트먼트 인플루언스 그래서 인플루언스 다음에 셀러리스 타이틀 이렇게 이게 다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스라고 이렇게 제목 나오죠. 실제 우리가 show tables 했을 때는 tables in employees라는 게 DB죠. DB employees라는 DB 안에 있는 테이블 목록입니다라고 제목 이제 보여주고 아래쪽에 실제 테이블들을 이름을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지금 기본 SQL 실습하실 때 인플로이 요거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저부터 자 볼게요. 실습 부분만.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우리 그 MySQL에서 주석 이제 쓰는 방법이 있죠. 빼기 다음에는 한 줄 주석 처리하는데 이가 앞에 있으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요 빼기 띄어쓰기 하시면 요 띄어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게 다 주석 처리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옆에 use employee 놔두고 요 뒤에 내가 설명을 달고 싶어요. 그러면 빼기를 세미콜론 뒤에다가 넣고요. 한 칸 띄우고 얘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 use 사용한다는 뜻이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하면 덜 헷갈려요. use 명령은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이제 앞에서 했는데 주었으면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show 유저 하기 전에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고 그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저 명령 쓰는데 일단은 순서를 조금 이제 좀 바꿨지만 show 데이터 베이시즈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플루언스 있네. 그러면 요 데이터베이스 사용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use 인플루언스 해서 얘를 실행하시면 요렇게 굵은색으로 내비게이터 창에 DB명을 굵은색으로 보여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게 DB를 선택 유저 명령 대신에 더블 클릭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SQL 명령을 실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SQL 명령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거 더블 클릭 하시다 보면 SQL 명령 못 익힙니다. 그래서 SQL 명령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목록 보기 명령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보기 목록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show tables는 뭡니까? DB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려면 먼저 use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이블 목록 보기입니다. 그죠? show tables. 되셨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select라는 SQL 명령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tables 했을 때, 자, 테이블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show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is 복성형으로 한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라는 요 제목 밑에 데이터베이스 목록 나오고, use employees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employees라는 데이터베이스 쓰겠다. 했죠? 요 다음에 이제 이 DB 안에 있는, employees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테이블 목록도 use employees 한 다음에 요 use employees DB 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목록 보는 거 한 번 더 실행을 컨트롤 엔터 실행을 시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테이블 자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 select 명령상에서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를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자, select from where절 보통 많이 쓰는 SQL 문장인데 select from where를요 한 줄에다 쓸 수도 있고 여러 줄에다 쓸 수 있는데 일단 한 줄로 한번 써볼게요. select all from from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오죠. 자, 우리가 테이블명을 바로 쓸 수 있지만 employees라는 DB 안에 있는 테이블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DB명을 먼저 employees 주고요.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titles는 여기 밑에 보시면 테이블 이름입니다. 이렇게 DB 이름 점 테이블 이름 마지막에는 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뭐 합니까? 세미콜론. 그죠?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그죠? 다 한 문장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세미콜론. 자, 요 SQL 실행할 때도 한 문장이 끝나는 위치에는 세미콜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엔터 실행됩니다. 그죠? 자, 보니까 자, 여기 이제 필드의 이름, 항목의 이름, 필드명이 제목으로 empno, title, from date, to date 해서 레코드들이 이렇게 자, 표로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 from 다음에 db 자, 데이터베이스죠. 이거 앞쪽으로 좀 당겨 놓고요. 자, db 데이터베이스 db명 점 다음에 테이블 명 요런 형식입니다. 그죠? 요런 형식인데 자, 어떤 db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use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미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use 명령 사용해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employees.title 이런 식으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select 명령을 줄 때 자, from 절에 이렇게 db명 없이요. 앞에 titles라는 테이블명 앞에 있는 게 db 이름이죠. 얘가 없더라도 use 명령으로 employees를 앞에서 실행했다면 당연히 employees db 안에 있는 titles 테이블이다 라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db명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엔터. 실행이 잘 되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이제 또 SQL 문장 실행을 한번 해보는데, 하기 전에 이미 show tables, 자, 요거 작성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커서 올려 놓으시고,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employees DB에는 테이블이 titles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employees DB 안에 이 DB 이름과 동일한 employees라는 테이블이 있네요. 그죠? employees, 이게 DB 이름이 employees인데 테이블 이름도 employee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employees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lect all from DB명 쓸 필요 없죠. 그리고 employees
자, 인플로이스 원래 이제 이렇게 DB명 앞에 오고 테이블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읽기는 쉽죠. 아, 이 테이블은 요 DB 안에 있구나. 읽기는 쉬운데 이미 유저 명령 사용했기 때문에 요 앞에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인플로이스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읽어서 출력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오류 났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밑에 아래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펠링 틀렸네요. 그죠? L자 빠져버렸다. 그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이제 오류가 없을 때는 초록색 체크 나오고요. 오류가 있을 때는 쉽게 오류가 있을 때는 빨간색 S 이렇게 뜨니까 요거 천천히 읽어 보시면 내가 뭐 틀린지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스펠링 틀렸죠. 그죠? FL employee 이렇게 다시 스펠링 바꾸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봤습니다. 자, 실행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셀렉트절에서 이렇게 all 아스트리스크를 넣어버리면 모든 필드가 다 출력이 되죠. 근데 나는 인플로이스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한 필드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셀렉트절에서 실제 이제 필드를 나열하는 거죠. 내가 보고자 하는 필드를. 자,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first name, 요거 이제 출력 한번 해볼게요. first underbar, 필드명에 지금 underbar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first name, 자, select 해라. first name, 필드만 select 해서 보여달라 이런 뜻이죠. from, employees,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또 오려놨네. 그죠? 또 오타입니다. 그죠? 오타가 너무 잘 나는데요. 자, 다시 실행할게요. 컨트롤 엔터. 됐어요. 그러면 자, 요 결과에 보시면은 자, select first underbar name from, from 전에는 테이블명입니다. 그죠? employees 하면 요 테이블에 레코드를 조건 없습니다. 그죠? select from where에서 where가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죠? 조건 있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은 다르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 착하든 안 착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죠? 말 잘 듣든 안 듣든 다 사랑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where절이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이 인플루언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다 테이블로 이렇게 다 출력을 해버립니다. 단 셀렉트절에 자, 이 별표 아스테리스크가 아닌 필드, 특정 필드명만 넣으면요 해당 필드 내용만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select from where절에서 select from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where절까지는 사용 안 했고요. select 다음에 first name, first underbar name입니다. 필드명을 이렇게 주게 되면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의 값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딱 그 여러 개의 필드 중에서 first name이라는 필드만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을 보시면은 이 필드의 이름, first underbar name, 요 이름과 요 이제 제목이죠. 제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실제 내용이 항목의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first name만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필드 하나만 했는데 여러 개의 필드를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 개의 필드를 보고 싶으면 셀렉트절에 콤마로 구분해서 필드를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자, first name 했으니까 last name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first name, 그 다음에 콤마 last underbar nam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자, first name, from절 들어가야 되죠. 그죠? from employee 해서 실행을 하시면 first name과 last name. 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first name과 last name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first name과 last name을 앞뒤로 바꿔서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 first name을
자 뒤에 놓겠다 하면 요거를 필드의 순서를요. 자 필드 이름을 기술을 해주실 때 뒤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다 주시면 last name 필드 내용을 출력하고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last name 출력하고 그 다음에 first name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예, last name이 먼저 출력되고 first name 이런 경우도 있어요. last name, first name 출력을 했는데 여기 뒤에다가 또 last name을 출력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콤마 last underbar name 해서 예, 실행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필드라도 내가 횟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출력하겠다 하면 이렇게 콤마 하고요. 똑같은 필드명이라도 이렇게 넣으시면 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필드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냥 다 출력을 하겠다 하면 아스테리스크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아스테리스크 사용해서 예, 출력한 예, 요 내용 그래서 employee number, birth date, 다음 first name, last name, gender, hire date 자 요 필드 순서대로 실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create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자 이 그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내가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하면 describe 명령을 사용했었죠. DSC, describe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DSC 하고 자 employees 자 여기서 이제 테이블 구조를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DSC employees 자 그러면 예 employee number, birth date, first name, last name, gender, hire date 예 그죠? 자 여기 select 했을 때 보이는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 정말 그거 맞나요? 자 또 비교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제가 캡처를 일단 떴고요. 예, 이렇게 떠놓고 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select 문 위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실행을 했을 때 자 캡처 떠놓은 것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 employee number 그죠? birth date 예, 그다음에 first name 그다음에 last name gender hire date 그죠? 요 순서대로죠.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실제 이제 create 테이블을 사용해서 예,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필드 순서대로 실제 이제 필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select 했을 때는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돼요. 하지만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의 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예, 이 순서를 내가 굳이 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왜? 자 디폴트로 해놓고 그냥 셀렉트 하면 순서대로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해놓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도 내가 원하는 자 여기 밑에다가 원하는 순서대로 필드명을 나열해서 순서대로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employee number가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emp underbar no 그 다음에 뭐 할까요? first name 자 first underbar name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젠더를 젠더 성별이죠. 젠더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젠더 뒤에다가 birth date birth date 자 지금 select 절만 해도 이만큼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고요. from 절은 아래쪽에다가 두겠습니다. employee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줄로 해도 됩니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장은요 세미콜론을 만나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 select 해서 쭉 select 가다가 세미콜론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줄까지 계속 읽어요. 가서 이제 세미콜론을 만나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SQL 문장이구나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select절, from절, where절 따로따로 합니다. 짧을 경우에는 한 줄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행을 절별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세미콜론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 그 레코드 필드들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employee number 제일 앞에 들어갔고, 그죠? first name,
그 다음에 젠더, 성별이죠. 그죠? 메일, 피메일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birthday, birthday.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실습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요거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순서대로 실렉트를 한 다음에 어딘가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딱 느낌이 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석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빼기 한 다음에 요게 이제 그 describe 명령은 테이블 구조를 본다. 테이블 구조를 확인하는데 필드 혹은 뭐 타입 이런 거 필드의 타입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빼기 한 칸 띄워야 됩니다. 이거 한 칸 안 띄우면 어떻게 돼? 까만색으로 돼 있죠. 그죠? 한 칸 띄워야 돼요. 한 칸 띄우면 요게 이제 이 표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제일 마지막 해당 줄에 이 한 줄에 제일 마지막까지 빼기부터 제일 마지막 줄의 마지막까지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빼기를 제일 앞에다 넣어보면 줄 전체가 다 주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주석을 지금 select 요 이제 SQL 문장이 있는데 나는 여러 개 줄을 다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주석을 처리하겠다 하면 자 별표 우리가 그 C 자바스크립트인데 보면 슬래시 별표 슬래시 자 요게 이제 여러 줄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 줄 주석 처리는 동일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자바 언어하고 또 헷갈려셔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슬래시 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얘는 지금 자바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아니라 뭡니까? 얘는 MySQL입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 처리는 슬래시 혹시나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게 헷갈려요. 여러 개 하시다 보면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목록 확인하는 show 또 테이블 목록 확인하는 show죠.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 목록할 때 show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면 안 되고요. 시즈 좋은 게 지금 워크벤치에서는요 명령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다가 보면 잘못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렇게 발동이 돼 가지고요 목록을 착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명령 우리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복수형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베이시즈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 데이터베이스 목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인플로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자 내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어요. 잡북 DB라는 거, JSP 북 DB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use 자 옆에 자 지금 내비게이터 이렇게 창이 있는데 내비게이터 창에 스키마 요 영역에 여기 보시면 잡북 DB라는 게 있습니다. JSP 그죠? 잡이 아니라 JSP 북 DB가 있습니다. 자, 이 DB를 이제 사용하고 싶어요. 인플로이 DB는 이제 그만 사용하고 싶어요. 다른 DB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use 명령 뒤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제 사용할 DB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JSP 북 DB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그래서 JSP 북 DB가 있으면은 요렇게 use JSP북도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됐다고 초록색으로 뜨죠. 그죠? 얘는 뭔가 화면에 나타내 주는 건 아니고 테이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선택했다. 바꿨다. 그렇게 자, 처리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내비게이터 자, 위에서 올려 보시면 내비게이터 창에 보시면 JSP 북 DB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굵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use라는 명령을 줘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을 때 DB 이름이 굵게 바뀌는구나. 기존에 employees DB 이름 보시면 굵게 되어 있던 것이 가늘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거로 판단을 할 수 있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DB는 이것이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이렇게 있지만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굵게 안 되어 있고요. 일반 굵기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요. 요것만
예, 방금 제가 use 명령 준 db만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지 show 데이터베이스 말고 테이블 목록을 보는 show tables 명령이 있었죠. 이거 이제 실행을 해서 자, 요 db 안에는 자, 이런 테이블이 있네요. 멤버 테이블이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요렇게 use 명령사에서 JSP 복구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다시 요거 위에 거. 자, 이 DSG describe employee 이 명령을 만약에 실행했다. 실행하면 오류가 떠 버립니다. 왜? 이렇게 describe employees라는 요거 이제 에러 뜨죠. 그죠? 왜 그런가요? 요 지금 employees라는 테이블은요. JSP 북 DB에는 없어요. 여기 목록에 보시면 AAA member 2 뭐 요런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employees라는 테이블은 현재 JSP 북 DB에 있는 게 아니라 employees라는 DB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employees라는 테이블의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일단은 use 명령 사용해서 자, use 명령사에서 employees 그렇게 해서 실행해야 되죠. 그러면 내비게이터 창에 이렇게 보시면 employee 선택일 거고 아까 실행했던 describe 명령 써보겠습니다. describe employees 하면 정상적으로 필드와 필드 타입 제약 조건 널인지 난널인지 허용하는지 그죠? 널을 허용하는지 널을 허용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PRI 되는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설정으로 이제 만들어놨다.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how 데이터베이스 show 테이블 봤는데요. 자, 명령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인데요. show 테이블인데 show 테이블스하고 비슷하죠. show 테이블스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제 table 단수고요. 단수고 뒤에다가 상태를 의미하는 스테이터스 요런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상태를 보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테이블 스테이터스라고 그냥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어가 만들어질 때 명령어가 만들어질 때 이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만 꼭 이게 한 단어 이렇게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잘못하시면 제대로 실행이 안 돼요. 자, 테이블 스테이터스 한번 붙여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죠. 이미 워크벤치에서는 이런 거 오류가 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죠? 자, 스페이스 주고 그 다음에 자, show table status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네임 쪽에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테이블 이름이 오고요. 엔진은 어떤 엔진을 쓰는지, 버전은 무엇인지, 뭐 그 외에 안에 레코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해당 테이블에 레코드 행 그죠? 테이블에 자료가 입력이 될 때는요, 행 단위, 레코드 단위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로우가 있는지, 레코드가 있는지 개수가 이렇게 보면 자, 디파트먼트 여기서 보면 로우스가 이게 지금 9라고 돼 있죠. 그럼 9개의 레코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른 거 요거 보시면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 되게 많은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83만 8426개의 레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지 여기 작은 것만 볼게요. 디파트먼트 요거 셀렉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ll from 자, 디파트먼트 해서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죠, 그죠? 자, 다시 테이블 스테이터스, show 테이블 스테이터스 실행해서 자, 보시면 그 외에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average row length, 또 data length, max data length, index length 그래서 속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오토 인크리먼트 우리 테이블 만들 때 자동 증가 값을 가지는 필드 만들 때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라는 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필드에 그 해당 이 지금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도 가능하고요. create time, update time, 생성된 시간, 또 업데이트된 시간, 요런 이제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show table status. 예,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describe 명령 보셨는데 일단 show table 한번 명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예를 들어서 자 회사에 이제 일을 하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한다는데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패스워드는 여기 있어요. 예,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예. 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 다 넘겨주고 세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주고 가면 참 좋겠지만 마지막 퇴사일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업무를 인수인계받는데 아이디는 요거고요, 패스워드는 요겁니다 하고 딱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발목을 붙였습니다, 그죠? 붙였습니까, 그죠? 떠나시기 놔둬야 되지, 그죠? 다른 데 좋은 데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이 DB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해서 이 DBMS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만약에 문서가 안 됐으면요, 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요 문서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출력을 해놓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안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업무의 데이터베이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가 필요하는 거죠. DB 명세서. 요런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업무의 DB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조금 쉽고 안전하고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DB는 어떤 업무 거, 어떤 DB는 어떤 업무 거.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B 안에는 업무에 사용되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자, DB가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가보면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문서 어쨌습니까? 하니까 문서 없는데요. 문서 저도 여기 일할 때부터 문서 없었는데요. 예. 그러면 이 DB 안에 테이블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이름의 테이블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도 모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show tables 해서 테이블 목록을 보고 테이블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 목록이 몇십 개가 될지 뭐 몇백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이 있을 거고 DB도 몇 개가 있을지 몇십 개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가면 그러면 그 어떤 특정 DB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또 테이블 명세서를 쫙 이렇게 출력을 하든 뽑아놔야 됩니다. 만드시든, 그죠? 그래서 테이블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테이블 이름 같은 거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미 영문으로 테이블 이름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이름은 영문이 아니고요, 한글로. 자, 이게 회원 정보 테이블인지 구매 고객 테이블인지 미납금 미납금 현황 테이블인지 결산 테이블인지 한글로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명이나 필드명 만들 때 약식으로 막 약자로 막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뭔지 몰라, 약자가. 그죠? 약자가 많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약자 써놓으면요, 약자 똑같은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이 자 어떤 용도의 테이블인지 한글로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명세서에 보면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한글 이름, 필드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영문으로만 필드명이 있어. 실제 가보면 영문에 실제 영어 단어 풀워드로 그냥 다 찍혀 있으면 영어 사전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항목이구나, 네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이름이구나 이래 알 수 있죠. 드레스 하면 이거는 주소구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약자로 그냥 적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약자로. 영어 우리 그 영문 한글 같은 경우도 영문 표기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애매하게 또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니 테이블 명세서에다가 자, 번호, 필드 번호, 그 다음에
필드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필드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요 필드가 어떤 타입인지 우리 describe 명령 주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describe 명령 하지. describe 명령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describe 명령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캡처를 뜨든 그냥 패쳐서 프린트를 뜨든 안 그러면 문서를 이쁘게 만들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업무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이제 영문 그 필드명, 타입, 그 다음에 한글로 이름 적어놓으면 더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너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인지 포린 키인지 그런 것까지 적어놓으면 좋겠다, 그죠? 좋고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 필드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잘 안 적는데 이 필드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올바른 값인지 명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좀 노련한 그리고 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거기까지 적어놔요. 자, 이 필드에는 숫자 1부터 1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 필드에는 A, B, C, D, E, F까지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도메인 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영. 그래서 이 필드 안에 넣을 수 있는 값을 뒤에 옆에 필드에 딱 표시해놔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일을 딱 해보면요, 이 사람이 일을 해본 사람이다, 안 해본 사람이다. 문서를 보면 이게 1년 차에서 만든 사람이다, 5년 차에서 만든, 10년 차에서 만든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 양식 보셨잖아요, 그죠? 테이블, 명세서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재에 목차처럼 일단 테이블의 이름을 쫙 적어야 되죠. 어떤 DB 탁 큰 이름 나오고 밑에다가 테이블 이름 1번 테이블 뭐 2번 테이블 명 이름, 그죠? 영문 이름, 한글 이름 옆에 쫙 적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딱 넘기면 1번 테이블에 대한 명세서 표로, 그 명세서에는 이런 필드와 필드 타입과 이런 설명들이 페이지로 쫙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 보면 이 DB에는 이런 필드가 있고 이런 테이블이 있고 이런 필드가 있네, 이 용도로 사용하네. 누구든 그 문서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분석해라 하면 그 자료 들고 가가지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 DB 이 페이지를 이 테이블을 접속해서 이 필드 값을 접근하는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런 명령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실무에도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문서 안 되는데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문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서에 가시면서 그 업무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는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문서가 된 거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정리하세요, 소스 분석하세요 주거든요. 주석도 하세요 하거든요. 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익히기 전에 먼저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DB와 테이블과 그 테이블이 어떤 내용이 전형되는 거죠. 먼저 파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DB와 테이블이 있으면 그 안에 CRUD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용을 집어넣고 목록을 뿌리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JSP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테이블을 사용하는 JSP 페이지를 찾으면 그 테이블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어떻게 목록을 뿌리고 어떻게 수정하고 뭘 삭제하는지를 코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칭이 돼요.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분석을 한다 했을 때요, 대부분 소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정리가 잘 된 그런 거를 자료를 찾으시면 문서화 자료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화 자료 없고 그냥 소스만 있는데 소스가 파일이 뭐 몇십 개나 되고요, 라인 수도요 되게 긴 거 파일들이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복잡하게. 그러면 한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적으면서요, 정리를 또 해야 돼요.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파일에서 뭘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해가지고요 다 정리해야 돼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몰라요. 보기까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폴더나, 자, 지금 제가 정리 말씀드리는데 폴더 이름이나 그 폴더 구조 있죠. 어떤 폴더에 뭐가 있고, 요 폴더에는 이미지만 넣어라, 이 폴더에는 CSS 스타일시트만 넣어라, 요 폴더에는 자바스크립트 넣어라, 여기는 공통 부분 넣어라, 요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쫙 짜놓고요 그 안에 파일들 넣어서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폴더와 파일 구조도 캡처를 뜨든지 안 그러면 목록을 작성하든지, 그죠? 어떤 파일은 CRUD 중에서 이 테이블에 읽던 자료를 읽기 위한 R를 하기 위한 리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JSP 페이지다, 이런 식으로 옆에 설명을 회원 가입 페이지 JSP,
회원 가입 폼 JSP, 회원 가입 처리하는 JSP, 그죠? 회원 목록을 출력하는 JSP 이런 식으로 파일명 뒤에다가 설명을 달아 놓으면 이 프로그램 전체 시스템에 어떤 파일 몇 개가 있고 이 파일 어떤 파일이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쫙 보입니다. 그죠? 예. 자, 뭐 아이고 뭐 저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 굳이 이런 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업무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하죠. 본인이 만들어 놓고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본인이 했는 거 본인이 찾아라 그래도 잘 못 찾는 게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단 SQL 조금만 더 보면 SQL 지금 자 describe 명령 이제 사용하는 거 보셨고요. 일단 하나만 더 줘볼게요. 조회하는 명령, select 명령. 자, select 한 줄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first name 하고 gender 이렇게 해서 from select 절과 from 절을 다른 줄에 employees. 자, 이때 SQL 문장은요. 이 SQL 문장은 명령어죠. 명령어나 이 필드 이름은요.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자, 다 소문자로 했죠. 실행 잘 되죠. 자, first name에 F자를 대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안 가립니다. 잘 되죠, 그죠? 대소문자 안 가립니다. SQL 명령어 자체에서는 대소문자는 안 가려요. 그런데 우리가 where절 있죠. where절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에 값을 비교할 때 테이블에 있는 값을 비교할 때는 값은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where절 하나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M은 남자고 F는 여자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자만 보고 싶어요. 여자만. 그러면 where 해서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줄 때 필드명을 보통 사용합니다. 변수명처럼 gender. 자, 같다는 표시는 는은 아닙니다. 자바에서 는는 이를 쓰잖아요. 그죠? 그냥 SQL에서는 는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F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 어디에? 젠더라는 필드에. 그래서 요 테이블 안에 모든 레코드를 검사를 하는데 하나씩 검사하는데 자, 요 젠더라는 필드 해당 레코드 첫 번째 레코드의 젠더 필드가 F인지 두 번째 레코드의 요 젠더 필드가 F인지 이렇게 검사를 해 가는 거예요. 검사를 하다가 이 조건 F면 해당 레코드의 젠더 값이 F면 그 레코드를 셀렉트하는 거예요. 뭐만? first name과 젠더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F만 쫙 나옵니다. 그죠? 여성만 다 나오죠. first name과 성별, 젠더, F, female. 그죠? 근데 내가 이 F를요, 소문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소문자로. 소문자로 이렇게 넣어요. 소문자로. 제가 SQL 문장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하지만 실제 테이블에 있는 값을 비교하고 조건절을 줄 때는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이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잠시만요. 이거 M이라고 줄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데이터 타입 있죠? 필드 타입. 지난 시간에 이거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실습할 때. 다르게 처리 안 되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상하게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뭘 했냐면 요 타입을 받는 타입이요. 이게 캐릭터 타입이 아니라 인원 타입으로 됐어요. 인원 타입은 얘는 대소문자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리를 해보죠. 그죠? 근데 박캐릭터 타입을 이제 해봐야 아까 제가 해서 좀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JSP 프로그램 하시기 전에 JSP에서 SQL 문장을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JSP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죠?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쓰기 전에 이렇게 해당 테이블에 SQL 문장을 만들어서 날려봅니다. 실행을 해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아까 방금처럼 자, 대소문자 이게 타입에 따라서 대소문자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바로 이거를 적용했으면 분명히 JSP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 내가 JSP를 뭔가 잘못했는데 DB는 연결됐는데 막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DB 쪽의 기술입니다. 그죠? SQL을 정확하게 모르면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가 이게 대문자를 구분하는 경우인지 구분하지 않는 경우인지 요거 때문에 되게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어요. 알면은 금방 처리하고 모르면은 뭐 정말
동안 이제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스라고 해서 예, 별칭을 붙여서 실제 이제 그 결과의 제목으로 쓰는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이제 select 예, 자 first underbar name 다음에 as라고 키워드를 붙습니다. as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이름 이렇게 붙였죠. 예. 그 다음에 자 젠더 필드 다음에 as가 없고요. 성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두 개만 할게요. 요거 길어지니까 두 개만 있으면 예, 보기는 충분합니다. 예. 다음에 from employees. 예.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as나 이렇게 alias, 그냥 as는 생략 가능해요. 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요게 이제 예, 필드 명이고요. as 뒤에 있는 게 alias입니다. alias 별칭입니다. 별칭이고요. 요 first name이라는 필드명 대신에 출력할 때 이름을 제목으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름이라고 돼 있죠. 여기 제목에 필드 이름이라고 돼 있고, 자 젠더 다음에도 여기 as 성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as를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필드명 뒤에다가 alias를 한 칸 띄우고요. 스페이스 하나 주고 성별 치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as를 이렇게 원래 쓰는 건데 요 as를 생략을 하더라도 자 두 개 다 생략해 볼게요. 자 first name as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름, 젠더 as 성별이 아니라 그냥 성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죠. 예, 실행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alias라고 해서 되는데 단 이런 게 있어요. 그 고객 만약에 이제 이 first name을 고객 이름이라고 할게요. 고객 띄우고 이름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alias를 주는데 이렇게 고객 띄우고 이름 스페이스 넣는 게 가능할까? 일단 빨간색 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보시면 이미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에러 코드라고 되어 있죠. 예, 못 넣습니다. 이렇게 못 넣는데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 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예, 스페이스가 있으면 앞뒤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엔터 실행 되죠. 고객 이름 예, 이렇게 예, 고객 이름 만약에 필드 요 제목에 스페이스를 넣는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 요 안에 있는 거는 공백을 포함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필드명 안에 만약에 스페이스가 꼭 들어가 있나 하면 예, 작은 따옴표를 넣어야 되고, 만약에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로 그냥 띄어쓰기 없이 그냥 쭉 들어있다 하면 작은 따옴표 생략하셔도 됩니다.